4월 14일 월요일 아침신문 일면입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미디어 리서치와 함께 6.4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부산 등 4곳의 가상 대결인데 주요 승부처답게 접전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양자 대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48.5%,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시장이 45.5%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송영길 시장이 43.9%, 새누리당 안산수전 시장이 42.5%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요. 경기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50.9%, 새정치연합의 원혜영 의원이 36.6%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의 경우 새누리당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52.4%, 대항마로 나선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36.6%로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한겨레 보시겠습니다.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언론 공작을 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증언 내용이 북한에 알려져서 피해를 입었다는 탈북자의 탄원서가 문화일보에 공개가 된 뒤 국정원이 대가를 제시하면서 소송을 만료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내용을 실었는데요. 또 다음 날이죠. 중앙일보, 조선일보에 보도된 이 탈북자의 탄원서는 국정원이 준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벌인 언론 공작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어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와이 망명 생활 중 자신의 행동은 진실하고 정당했다며 귀국을 열망하는 눈물의 호소가 담긴 편지를 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부터 보시죠.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들의 비리가 잇따라 터지자 현상금을 걸고 비리 제보를 받았지만 본사 직원들은 제보자를 회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는요. 여성 암 환자는 집안일에 아이 또 양육까지 짊어지고 간병인 없이 스스로 돌봐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이 경찰관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을 폭행을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데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한 검사가 경찰 폭행 혐의로 입건된 유명 골프 선수 아버지에 대한 이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대검이 특별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중에서 흥미로운 기사들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가슴이 저릿해지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암 환자라도 다 낫지는 아닌가 봅니다. 남편이 암에 걸리면 부인이 간호를 하죠. 여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거나 친정엄마가 간병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성 암 환자의 5%는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남성의 4배입니다. 제 몸이 아픈데도 스스로를 간호해야 하고 집안일과 자녀 교육도 도맡아 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여성 암 환자의 삶의 질이 더 나쁘다며 사회가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아침신문에서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들의 비리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도로공사가 현상금 2천만 원을 걸고 불법행위 신고 전화를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리를 제보하면 본사 직원들은 제보자를 회유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본사도 비리 축소 은폐에 가담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고 안에서는 파문을 덮기에 바쁜 공공기관의 도덕 불감증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죠. 이승만 전 대통령 부부의 초라한 하와이 망명 생활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하야한 뒤에 하와이 망명길에 올랐는데요. 평생 친구였던 벤플리트 장군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행동은 진실하고 정당했다며 참담한 현실을 견디며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뿐이라는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또 하와이에서 교민 후원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지만 귀국이 좌절되자 병세가 악화돼 망명 5년여 만에 눈 감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일면이었습니다.